중요한 시험 앞두고 생리를 안 해요.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생리를 안 해요. 스트레스 심하게 받고 나서 생리를 안 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생리를 안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니 생리 한두 번 건너뛰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질문에 그냥 네 라고 하기에는 질문이 애매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의 기준 때문입니다. 무월경의 기준은 있습니다. 본인 평균 월경 주기의 3주기 이상이나 6개월 이상의 월경이 없으면 무월경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너도 나도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세상이라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 이건 병이 날 만큼 심한 스트레스야 라고 인정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극심한 스트레스의 기준은 뭘까요? 말로만 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로는 평가할 수 없으니 남들이 보기에도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살이 빠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겠죠. 체중 변화라면 몇 킬로그램이 줄어야 할까요?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면 잠을 못 잤다고 할까요? 밥을 못 먹으면 얼마나 못 먹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병에 걸릴 만큼의 스트레스인지를 알아보려면 스트레스가 무월경을 유발하는 기전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교과서적인 설명을 빌리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체중 변화, 영양 결핍, 과도한 운동은 시상하부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시상하부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의 감소를 유발하거나 뇌하수체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겨 무월경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뇌하수체의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감수성을 낮춥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은 코티솔 이외에도 다양하고 무월경이 생기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쉽게 설명하면 강한 스트레스는 난소라는 작은 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추신경을 자극합니다. 전쟁할 때 지방도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수도를 집중 공략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위에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무월경이 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다른 질환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배제 진단, 즉 무월경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모두 살펴 다른 원인이 없고 스트레스, 체중, 식사, 운동 등의 조건만 남았을 때 이걸로 인해 무월경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단한 케이스들을 살펴봐도 공통적인 조건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트레스의 정도는 개인차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한 진단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증상들이 환자의 표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과 좀 힘들어요. 라고 약하게 말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를 진료실에서 보는 잠깐의 순간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수치를 객관화하는 지표들도 있지만 수치화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수치의 스트레스에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와도 생리에 영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으니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호소하는 내용과 그로 인한 신체 증상, 전반적인 상황들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발생한 무월경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월경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모두 배제되고 스트레스가 본인의 몸과 마음에 끼친 영향이 충분히 인정될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월경이 생겼어요 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의 질문들을 반복해보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생리를 안 해요.
이별, 이혼 후에 생리를 안 해요. 시험 준비 중인데 생리를 안 해요. 다이어트 이후 생리를 안 해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생리를 안 해요. 밤샘 작업 반복하고 생리를 안 해요. 단순히 이 내용만으로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라는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실제 환자분의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올해 만 31세, 168cm에 60kg, 초경 이후 월경은 규칙적, 6, 7년 전 회사 스트레스로 생리불순이 시작, 야주 2달 복용 후 무월경, 5년 전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 업무 과다, 활동량 증가, 체중이 55kg에서 49kg으로 빠졌고 무월경은 계속됐어요. 4년 전 6개월간 체중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49kg에서 53kg까지 늘렸고 3년 전에는 검사상 여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아서 폐경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체중은 60kg으로 회복했으나 호르몬 수치는 동일하고 체성분상 불균형은 없었습니다. 내원 당시에도 무월경은 지속되고 있었고 자궁은 오랜 무월경으로 위축되고 난소에는 난포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식욕 변화, 체중 변동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일과 운동으로 해소하면서 체중이 10kg 이상 빠졌음에도 근육량이 유지될 만큼 많은 활동량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체중도 원상복귀 되었고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무월경은 지속됩니다. 본인이 표현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회사가 힘들고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식사가 줄고 피곤해서 살이 빠졌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괜찮아졌어요. 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어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무월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완만한 수준이었고 현재는 그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비롯한 심박변이도 검사상의 내용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무월경은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네, 스트레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는 다른 요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현재의 남아있는 증상들도 상당히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스트레스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 검사 등 다른 검사 결과상 스트레스 이외의 요인은 배제되었고 환자분의 히스토리와 증상의 발생 시점, 이후의 몸 상태와 생활 변화로 인한 생리 주기의 변화 양상, 현재의 증상과 한의학적인 진단까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불순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기준으로 한약 처방, 생활관리, 침치료를 진행해서 치료 한 달 반 만에 첫 생리 주기를 찾았고 그 이후로 주기성을 점차적으로 회복해서 현재는 8주기 이상의 생리 주기를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무월경 원인을 체중 변화나 업무 과다로 접근했다면 5년이 넘는 무월경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질환이 다 그렇겠지만 생리불순, 무월경 같은 증상은 명료한 데에 비해 눈으로 보이는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질환은 원인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목의 스트레스로도 무월경이 생길 수 있나요? 에 대한 대답은 선뜻 예, 아니요 로 답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지를 파악하는데도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케이스에서는 자세히 적지 않았지만 그 스트레스라는 원인이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한약 처방, 생활관리, 침치료를 했어요 라고 표현했지만 그 속에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설명하면 역시나 지루하니 이번 내용은 스트레스 때문이죠? 라고 확인하고 싶은 분들의 한마디 질문이 답변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질환 중에 스트레스랑 관련이 없는 질환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20년 넘게 같은 질문을 받아도 스트레스 때문이죠? 라는 짧은 질문에 네, 아니요 같은 시원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아직도 순간 멈칫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말이죠. 라고 하는 이유는 위에 말한 그 내용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비단 무월경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나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